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고 추이에 따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 차장은 또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 양자 간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 구상을 준비해놓고 있으며 외교적 조치와 경제적 조치, 군사적 조치를 대별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는 것과 재래식 무기 성능의 개량,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키는 것 등이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관해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를 지나쳤다 싶으면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김용현 국방장관은 2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회동을 가졌으며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쓰레기 풍선을 한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살포하는 행위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도 영내 안보와 관련해 미한일 안보 협력이 역사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 공군 지휘관들은 이날 오산기지에서 항공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파병 및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안보 현안들을 공유했다고 한국 공군은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 제7공군 사령부와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주요 사령관들이 참석해 이 같은 논의와 함께 유사시 한반도 내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전술 토의 등을 실시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상황 변화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 지원 무기, 나아가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미국 국무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아직 자체 평가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상황에 따라 단계적 대응을 취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질문을 받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of course welcome any country supporting our Ukrainian partners as they continue to defend their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을 위한 주권적 선택을 하는 것은 러시아의 위험한 행동이 우크라이나와 유럽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다만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달리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직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its own processes in place and our own assessments that we need to make before certainly we can publicly say that we are seeing anything as it relates to a particular policy area.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한국의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것은 신뢰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서 한국과 긴밀하고 중요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미국도 관련 심의 절차를 마친 뒤 가장 최신의 정확한 평가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의원은 21일 VOA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보도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포함한 미국의 적들 간의 부정한 동맹의 사악한 본질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힘을 보여줄 때에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가능성 등 추가 침략을 억제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유화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의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데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18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보기관의 공개 보고에 따르면 이번 달 러시아 해군 함정이 북한군을 수송했을 가능성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병력 이동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이나 국방부의 평가에 대해 하원 정보위원회나 군사위원회에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도 22일 VOA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해야 한다며 북한이 모든 군대를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수백 명의 전투 병력이 이동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힐리 국방장관은 22일 영국 하원 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의 유럽 침략 전쟁을 지원한다는 것은 충격적일 뿐 아니라 그들이 절박하기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미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러시아에 상당량의 군수품과 무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 같은 북러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심각한 안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주요 7개국 G7 국가들이 맞서야 하는 침략 동맹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도티 영국 외무부 유럽 북미 담당 국무상도 이날 영국 하원에 출석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보도에 우려한다면서 영국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부인하면서 한국과 설전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22일 속개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한국의 윤석미 군축회의 대표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군수품의 불법 이전 외에도 이달 초부터 약 1,500명의 특수부대원을 러시아 해군 함정을 통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 배치했으며 북한 병사들에게 러시아의 군복이 제공되고 신분 위장을 위해 북한 주민과 비슷한 외형을 가진 시베리아 소수민족 야쿠티아와 브라티아 공화국 주민의 위조 신분증이 발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장기화하고 미국과 서방 국가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재정 지원을 받아 정권을 유지하려는 우크라이나가 고안한 또 다른 비방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선박과 북한산 석탄을 압류했던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초 북한 석탄을 실은 중국 선박을 압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우호국으로 알려진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한 선박만 3척에 이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초 압류 조치한 선박은 중국 선적의 항진눈호와 이 선박에 실린 12,000톤 분량의 석탄입니다. 캄보디아 법무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해양경찰은 지난 2월 이 선박과 석탄에 대한 압류를 요청해 2월 24일 캄보디아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후 캄보디아 금융정보국을 거쳐 선박과 석탄이 모두 동결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압류 조치가 2020년 캄보디아 정부가 채택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관한 법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결의 2270호는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 모든 규정을 이행한 것입니다. 앞서 BOA는 캄보디아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또 다른 법원 문건을 토대로 캄보디아가 지난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팔라우 선적의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동결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캄보디아는 지난 2020년엔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이 북한에 불법 유류를 건네는 데 이용한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억류해 미국에 인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한 것은 이번 항진눈호 사례를 더해 모두 3번째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여전히 거래된다는 점도 이번 조치를 통해 또다시 확인돼 주목됩니다.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역임했던 닐 바츠 전 위원은 캄보디아가 CC9호를 억류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BOA에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seizure raises some interesting points. And number one, it's clear that North Korea is still illicitly exporting its coal, in clear violation of the UN resolutions. Number two, that there are facilitators that are assisting North Korea to illegally export its coal. And number three, it's a good news that some action is being taken in terms of the seizure against those that seek to circumvent the sanctions. 캄보디아는 북한의 오랜 우호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7일 캄보디아 정부의 CC9호에 대한 억류 조치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에 새로운 북한 선박 3척이 등록됐습니다. 22일 IMO 시스템에 따르면 등록된 이들 선박은 해연 15호와 해양 1호, 승리 봉호로 모두 북한 깃발을 달기 직전까지 중국 선박이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북한이 중국 등에서 운영하던 위장회사가 소유한 선박이 북한 선적을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최소 46척과 올해 3척 등 총 49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 BOA 분석으로 파악됐으며 따라서 이번에 등록된 3척 중 구매 연도가 올해인 2척을 더하면 지난 2년 동안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최소 51척으로 늘어납니다. 미국 정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탈북민 정착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미국 내 탈북민을 위한 공유 네트워크인 미래를 위한 친구들의 출범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탈북민들의 존엄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민간 프로젝트 외교연구소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증진 및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2025년 봄 학기 동안 외교연구소에서 참여하는 60여 개 미국 대학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 제출이 예고됐습니다. 22일 회의에서 스타로보스 렘브리니디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중동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2일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을 하고 가자 지구에서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또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분쟁 종식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요르단과 카타르를 방문할 블링컨 장관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휴전에 필요한 가자 지구 전후 통치 및 재건 계획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이스라엘과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네타냐후 총리 면담은 미국의 중동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짓게 될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 전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1일 오스틴 장관이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의 국제 규범 무시와 지속적인 침략 전쟁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미국 대통령 인출 권한에 근거해 미국 국방부 재고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용 탄약, 155mm, 105mm 포탄, 유선 유도 방식 대전차 미사일 토우 등이 포함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에 드론 공습을 가해 어린이 포함 3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호르 칼첸코 수미주 지사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공격은 주거 지역과 중요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공습이 이루어진 지역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과 파손된 주택 사진들을 게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정상회의가 22일 러시아 남서부 도시 카잔에서 개막했습니다. 22개국 정상 등 36개국 대표단과 6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하는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2년 반 넘게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회원국별 주요 현안들이 논의됩니다. 주최국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4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이 모인 연합체로 지난해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등이 합류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국경 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상호 조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인도 정부가 밝혔습니다.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21일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순찰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이를 통해 2020년 충돌 전 상황으로 돌아갔으며 중국과의 교전 중지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 군 고위 관리를 인용해 양국 군이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합의된 일정에 따라 국경 지역 내 분쟁 지점들을 순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국경 전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2020년 이후 분쟁이 발생했던 지점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국과 인도는 최근 외교 군사 소통선을 통해 양국 국경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국경을 마주한 인도 최북단 라다크 지역에선 4년 전 양국 군 간 충돌로 인도와 중국 측에서 각각 20명과 4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양국은 해당 지역에 수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며 긴장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